자, 오늘 지금 흘러가고 있는 시장 진단 대표님과 함께 나눠볼 텐데요. 대표님, 오늘도 코멘트 또 있을까요? 네. 세 가지 좀 은행을 섹터를 네, 보고 한번 제가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을 한번 네, 말씀을 리뷰해볼게요. 네. 첫 번째 밸류업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또 금융당국에서 몇 가지 더 추가로 진행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밸류업 관련한 시세 상승에서의 흐름은 좀 더 유지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뭡니까? 네. 우리나라의 밸류업은 일본의 내용을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진행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놓친 점이 뭐냐면 네. 첫 번째는 유인책이었습니다. 일본은 회사법을 고쳐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들로 유인을 했거든요. 네. 근데 우리 상법 개정이 안 됐죠. 이 부분 하나 추가돼야 되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밸류업의 최종 마무리 단계는 규제였습니다. 어, 잘 기억해 보시면 올 초에 일본에서 PBR 1미만 기업 퇴출이라는 강수를 썼어요. 맞아요. 네. 그러면 주가가 또 꽉 올라갔거든요. 맞아요. 이 부분이 추가로 진행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밸류업 관한 내용은 최근에는 좀 주가 조정받고 네. 있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내용에서의 밸류업 가치를 보는 관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저기 테슬라 사주 앨런 머스크 네. 참 사업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잘하지 않습니까? 600배 네. 수익을 냈다고 하죠. 네. 앞으로 더 낼 것 같습니다. 네, 600배인데 이번에 이제 충전소 관련해서 내용이 얘기를 나왔지 했어요. 않습니까? 본인의 슈퍼차저만을 사용하게끔 하기 위해서 기본 충전소 추가 설립에 대해서는 비용을 쓰지 않겠다. 않겠다. 와, 이거 너무 잘합니다.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잘하는 거고요. 나쁘게 말하면 또 다른 표현이 있을 네. 수 있겠죠. 그런데 관련해서 이차전지 업종들이 많이 빠져요. 네, 그런데 빠져요. 네. 우리가 이제 기사 내용을 한번 잘 들여다보면 우방국에 대해서는 새롭게 어떤 여러 가지 내용들을 추가로 조정할 수도 있다라는 단서 조항이 있거든요. 네. 요 발표된 내용에서 네네네. 이차전지 업종에 대해서 아하. 단순하게 오늘 크게 빠지는데 이게 완전하게 시장에서 그대로의 적용이 아니다라는 점을 하나 우리가 체크하셔가지고 좋네요. 감안하셔서 네, 저기 투자해야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 두 가지 내용은 가장 중요한 네. 내용에서 흐름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장 한 주평, 대표님은 시장 한 주평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앞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시장은 급락, 급등, 완만턴 요것만 아시면 되는 겁니다. 급락, 급등, 완만턴. 그러니까 모든 시장과 모든 주식의 전환점에서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은 네. 처음에 어떤 이슈이든 시장 외적인 변수이든 네. 주가가 막 빠지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나서 바닥을 찍고 급락하고 급등을 합니다. 그리고 완만한 기간 조정 내지는 이 시간의 차를 두고 조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턴오버합니다. 네. 요 패턴입니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하이닉스도 그렇고요. 삼성전자 지금 과정이고요. 흔히 우리가 최근에 이제 그 시장의 지수도 그러합니다. 최근에 지수 흐름을 보면 제가 딱 판단하는 게 2,540포인트 고점에서 2,360까지 빠졌어요. 이게 이제 정적 이슈로 빠졌죠. 2,360에서 2,500 근처까지 반등을 세게 줬어요. 급락, 급등, 지금은 완만하게 2,400, 한 7, 80 되죠. 네. 6, 7, 80 되는데 네. 급등, 완만한 기간 조정입니다. 타이밍상으로 보면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 주 초에 턴오버 과정에 네. 흐름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저는 네. 다음 주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네. 왜 다음 주냐? 네. 제가 모두에 이번 FOMC 회의에서 동결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동결을 하게 되면 시장에 충격이 일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이 충격이 최저점에서의 수 상황이 있다?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내용으로 급락, 급등, 완만 턴오버 과정에서의 지금은 완만한 기간 조정 과정에서 충격파가 있을 수 있는 FOMC 이 이후에 매수 찬스로 진행을 하시면 최적점에서의 시장 진입 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 동결인지는 안 물어보시나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아니, 왜 동결인가요? 시장은 인하에 베팅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님. 모두가 이해하게 되는데 첫 번째 세 가지 네.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12월에는 네. 전통적으로 모든 국가에서 금리를 변화시키지 않아요. 12월, 1월에는. 그래서 네. 1월에는 FOMC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년도 예산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딱 픽스 시켜놔야 됩니다. 그래서 통상 관례상 물론 할 때도 있어요. 관례상. 12월에는 금리를 움직이지 않는 게 일반적 상황이고 네. 채권 딜러들은 그래서 12월 초가 되면 북클로징 해버립니다. 네. 통상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신구 정부가 바뀔 때는 금리를 만지지 않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신정부와 구정부가 바뀔 때는 금리를 안 만지는 게 일반적 맞아요. 상황입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지금 10년 국채 수익률이 4.36입니다. 네. 기준금리가 4.75입니다. 스프레드가 0.4밖에 안 되죠. 그러면 시장에서 채권 시장에서의 흐름은 이번 금리는 동결할 것이라는 게 시장 참여자들의 대세입니다. 왜냐하면 스프레드가 통상 4% 금리 수준에서는 0.7 내외 스프레드를 벌려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금리 인하나
더 벌어지면 인하가 될 수 있는 거고 네. 좁혀지면 안 한다라는 건데 지금 0.45 정도 스프레드라고 공차라고 한다라면 시장에서 채권 참여자들은 금리가 동결할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하는 시장 참여자들의 흐름이에요. 동결해도요. 뭐 추세적으로 동결해서 아까 좀 전에 두 번째 네. 첫 번째 기사 그때 금리 기억나요, 네. 인상하는데도 주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달러 약세 이상 현상 나타나고 동결한다고 해서 주가가 하락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일시적인 충격화가 나올 때는 오히려 기회의 내용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내용으로 네. 저는 개인적으로 동결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시장 진단들 많이 내려주셨습니다. 자, 그럼 저희 오늘 하이라이트 이야기 해봐야겠죠. 네. 5이슈는 또 대표님이 직접 열어주셔야 되거든요. 네. 멋지게 한번 저희 여기 CG를 딱 열어주세요, 대표님. 네. 오늘 이슈 한번 보시죠. 네. 주시죠. 불진한 증시에도 투자는 계속된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네. 지금 투자 적기일까요? 적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네. 투자할 돈이 없다라고 생각하죠. 없습니다. 실제 네. 필드에서 주식을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 보면 다 물려 있어요. 지금 풀로 주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고민사항은 현금을 가지고 있다면 언제라도 사는 기회의 찬스가 되겠지만 맞아요. 네. 가장 고민스러운 거는 내가 지금 주식 100% 가지고 있어. 그리고 주식들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20%, 30%야.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게 이제 고민점이거든요. 네. 투자 네, 적기라기보다는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는 부분에서 조언의 그 흐름을 말씀드리면 제가 필드에서 많은 투자자와 대면을 하면서 상담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네. 지금 같은 장에서 일단 최근에 2,360까지 빠졌을 때 우리가 이제 굉장히 공포감 또는 이제 포기 단계에서의 흐름을 네, 보였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 포기 단계의 흐름과 공포감은 이제 지나왔어요. 이제 매도 타이밍, 손절이든 매도이든 주식을 일부 정리해서 현금화하는 시점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은 아니고요. 제가 아까 좀 전에 흐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기간 조정 이후에 턴오버 과정이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죠. 네, 맞아요. 중요한 것은 이 턴오버 과정에서 다 가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여러분께서 하셔야 될 건 종목 슬림화 시켜야 돼요. 이때 턴오버 할 때는 다 가지 않습니다. 지수가 간다는 거는 핵심 우량주 위주로 간다는 거예요. 그쵸. 그럼 내 종목 또 안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하실 거는 손절도 중요하고 현금화를 통해서 다음 장을 기대하는 준비도 필요하겠지만 다음 장을 우리가 예상하고 준비한다라고 하면 핵심 우량주로 지수가 가는 쪽으로 지수가 움직일 때 가는 종목으로 종목을 압축하고 이 종목으로 편입을 해야 돼요. 교체 매매를 하셔야 하는 시기입니다. 네. 신규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지금 장은 종목을 슬림화시키고 종목 수를 줄이고 그리고 다음 장을 겨냥해서 시장에서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나타날지 오늘 하이닉스 많이 움직이죠. 많이라기보다는 흐름이 긍정적이죠. 네, 긍정적. 반도체가 움직일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한미 반도체, 리노고업 과거에 강했던 종목들 오늘 움직이지 않습니까? 움직입니다. 네. 반도체, 삼성전자는 약하지만 흐름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종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주가가 변동하는 과정에서 여러 종목이 많이 늘어났다. 줄이시고요. 가는 종목으로 압축하시는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죠. 근데 뭐가 가는지, 뭐가 갈 것인지 사실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은 시장에 가면 뭐가 가겠습니다. 시총 13% 시총 삼성전자, 상위 종목들. 시총 4% 하이닉스 이 중심으로 해서 먼저 보자?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거 답답하다. 소부장을 보면 되는 거죠. 소부장 쪽, 그러니까 반도체 쪽을 보자라는 말씀이네요. 반도체가 가야 시장에 가는 겁니다. 그건 맞죠. 네. 네. 바이오가 가서 시장에 갈 수는 네.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픽 섹터는 또 다른 섹터 가지고 오셨던 것 같은데 네. 한번 그 이야기 한번 지금 풀어볼게요. 그럼 네. 이어서 한번 네. 대표님 다시 열어주세요, CG를. 다시 열어주십시오. 네. 자, 오늘의 픽 섹터 음식료 음식료. 쪽입니다. 네. 시총 상위는 아닌데 우연찮게도 오늘 그 네. 은혜로 섹터에서도 관련 내용에 대한 기사를 읊어주시더라고요. 제가 읽었습니다. 그래요? 네. 삼양식품입니다. 삼양식품. 삼양식품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이고요. 고가주이긴 한데 이렇게 한번 제가 접근을 네. 해드릴게요. 뭐냐면 음식료 업종은 10년 주기로 황제주가 나옵니다. 2004년도에 황제주라는 게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100만 원 넘어가는. 100만 그러니까 넘어가는 것들. 100만 원 이상의 주가를 현재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40만 원, 50만 원, 60만 원이었던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그죠? 100만 원을 돌파할 때 맞아요. 황제주가 탄생했다라고 네, 맞아요.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음식료 업종은 통상적으로 10년 주기로 황제주가 나옵니다. 2004년도에 롯데 칠성 롯데제과 이게 50, 60만 원에서 270만 원까지 갔어요. 10년 지나서 2014년 오뚜기. 오뚜기가 4, 50만 원에 출발해가지고 아마 제 기억으로 170만 원인가 이렇게 쭉 한 2, 3년 차 기간을 두고 주가 상승했어요. 음식료 업종이죠. 10년이다 2024년. 그러면 음식료 업종에서 황제주가 나와야 되는데 과연 어떤 종목일까?
삼양식품. 아, 오늘 뭐 중국 법인 내용으로 주가 상승했다라고 있어요. 하는데 네. 고점 돌파하고요. 이제 가벼워졌습니다. 와. 가벼이 73만 원 신고가 영역이네요. 그죠? 신고가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흔히 신고가는 어디서 팔아야 됩니까?라고 많이 말씀들 하시는데 네. 이거는 이렇게 제가 되질문할게요. 비트코인 언제 팔아야 될까요? 비트코인 몰라요. 왜냐하면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똑같습니다. 네. 아, 삼양식품과 비트코인. 파월 네. 회장이 이렇게 얘기했죠. 네. 거품은 꺼지고 나서야 알 수 그때 있다. 가야 비로소 거품인지 알았다. 명언이네요. 그래서 와. 움직일 때는 신고가일 때는 그냥 올라타는 겁니다. 음. 그런 맥락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고가주이면서 흐름이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종목들 내 계좌에 한두 종목 네. 종목이 아니라 한두 주를 네. 가져가시는 것도 이 장에서 꼭 그렇네요. 네. 음식료 업종에 국한되어서라기보다는 신고가를 돌파하고 황제주 개념에서의 흐름이 과거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접근해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양식품이 지금 사기에도 그럼 부담스럽지는 않다라는 의견이실까요? 제가 급락급등 완만 턴에 말씀을 네. 드렸죠. 이게 시장에서 제가 사원 때부터 배운 내용인데요. 네. 두 번째 배운 게 뭐냐면 네. 고점 매수, 저점 매도입니다. 고점 매수는 추세를 돌파해서 흐름이 완전하게 상향화됐을 때 확인하고 매수하는 거고 저점 매도는 추세가 하향으로 완전하게 확인됐을 때 손절하는 겁니다. 이게 기관에서 하는 방식에 있어요. 매매인데 네. 고점 매수 시점입니다. 아니 정말로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사원 때부터. 네. 그래서 고점을 돌파한 종목은 야. 가격적으로 부담스럽다가 아니라 새로운 추세가 형성됐기 때문에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해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